안녕하세요. 모에라스 겜입니다.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기업 하나 가져왔습니다. 무려 7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내고 있는데 주가는 1달러 선에서 움직이는 아주 미스테리한 회사죠. 바로 WM 테크놀로지, 티커명은 MAPS입니다. 이 대마초와 기술이 만난 회사, 과연 기회가 숨어있는 저평가 주식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속을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1달러 정도예요. 사실 이런 주식을 페니스톡이라고 하잖아요. 특히나 변동성이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이 대마초 섹터에서 이런 주식에 투자하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오늘 분석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기회인지 아니면 피해야 할 종목인지 그 근거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시죠. 자, MAPS라는 회사를 제대로 알려면요. 이 회사가 뭘로 돈을 버는지, 즉 비즈니스 모델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골드러시 때 금을 캐던 사람보다 그 사람들한테 곡괭이랑 청바지 팔던 사람이 진짜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MAPS가 바로 현대판 대마초 시장에서 그 곡괭이를 파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맵스 사업의 핵심은 이 회사가 대마초를 직접 재배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대신에 위드 맵스라는 거대한 온라인 시장을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여기서 어떤 제품이 있는지 찾아보고 가게들은 재고 관리나 마케팅을 하고 브랜드들은 광고를 하는 이 모든 활동이 일어나는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런 걸 바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즉 SaaS라고 부르죠. 이 회사가 생각보다 역사가 꽤 깊습니다. 2008년에 설립됐으니까요. 특히 대마초 합법화의 시작점이었던 캘리포니아에서 거의 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했고요. 그 이후에 미국 다른 주들로 합법화가 퍼져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사업 영역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스펙 합병이라는 방식으로 나스닥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회사가 아니라 이 업계에서 10년 넘게 경험을 쌓아온 베테랑 플레이어라는 겁니다. 자, 그럼 투자자들이 왜 이 1달러짜리 주식에 관심을 갖는지 그 긍정적인 이유, 이른바 불 케이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요. 와, 정말 놀라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숫자가 바로 7입니다. 맵스는 무려 7분기 연속으로 순이익, 그러니까 흑자를 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대마초 관련 기업들은 시장을 선점하려고 마케팅이나 시설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적자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이런 치열한 시장에서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탄탄하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죠. 그리고 더 대단한 건요, 빚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무부채 경영을 하고 있어요. 요즘같이 금리가 높을 때 이자 비용으로 나가는 돈이 단 한 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도 회사가 크게 흔들릴 일이 없고요. 벌어들인 돈을 고스란히 회사 성장에 재투자하거나 주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2025년 3분기 실적을 정리한 건데요.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도 현금 보유액이 연초보다 20%나 늘어서 6,260만 달러나 되고요. 360만 달러의 순이익도 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월 평균 고객사 수가 작년보다 2% 늘었다는 거예요. 시장이 힘들어도 AMSP의 플랫폼을 찾는 고객들은 계속 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회사가 튼튼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겠죠. 야후파이낸스 같은 주요 금융 매체에서도 MAPS를 유망한 페니스톡 중 하나로 꼽기도 했습니다. 사실 수많은 페니스톡 중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재무 구조에 꾸준히 흑자까지 내는 기업은 정말 찾기 힘듭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점만 있으면 주가가 1달러에 머물러 있을 리가 없겠죠. 지금부터는 이 회사의 주가를 짓누르고 있는 심각한 리스크들, 바로 베어 케이스에 대해 아주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맵스가 가진 가장 큰 약점을 보여줍니다. 아까 고객사 수는 2% 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정작 더 중요한 지표, 그러니까 고객 한 명한테서 벌어들이는 평균 매출, 이걸 ARPO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려 11%나 줄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새로운 손님은 오고 있는데 기존 손님들이 쓰는 돈이 확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아주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ARPU 하락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바로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2024년 3분기에 4,660만 달러였던 매출이
1년 만에 4,220만 달러로 거의 10% 가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캘리포니아 같은 핵심 시장에서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해지니까 고객사들이 광고비를 줄이는 등 가격 압박이 굉장히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줄어드는 것 말고도 MAPS 앞에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첫째,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대마초가 아직도 불법이라는 근본적인 리스크가 있고요. 둘째, 시장 경쟁이 심해지면서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회사 내부 임원이 주식을 팔았다는 소식은 투자자들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죠. 마지막으로 회사 스스로도 다음 분기 실적을 낮게 잡으면서 당장 상황이 좋아지긴 어렵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긍정적인 신호와 부정적인 신호들을 다 종합했을 때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들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CEO가 직접 한 말을 들어보면요. 지금 시장이 어렵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인 성장에 매달리기보다는 자신들의 핵심 사업, 즉 플랫폼의 경쟁력을 더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는 장기적인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외형을 키우기보다는 내실을 다지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죠.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한쪽을 보면 흑자 잘 내고 빚도 없고 현금도 많은 정말 재무적으로는 튼튼한 우량 기업이에요. 그런데 다른 쪽을 보면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자체가 너무 불안정하고 위험 요소가 많다는 거죠. 회사의 안정성을 믿고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산업의 위험성 때문에 피할 것이냐, 바로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상황을 단번에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와일드카드가 두 개나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자들이 주당 1.70달러의 회사를 다시 사들이겠다는, 즉 비공개 회사로 전환하겠다는 제안이 아직 유효하다는 겁니다. 현재 주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죠. 두 번째는 바로 2026년에 논의되고 있는 미국 연방 합법화입니다. 이게 만약 현실이 되면 이 산업 전체의 판을 바꾸는 엄청난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M&A 제한과 연방 합법화라는 이 두 가지 거대한 변수 앞에서 과연 맵스의 주가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 흥미진진한 스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핵심 변수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희와 함께 계속 지켜보고 싶으시다면요. 모여라 서학개미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